오염되시나 그거를 제가 한 번도 못 봐서 어떤 네네네. 건지 아, 네. 궁금하네요. 못 보셔도 여기인가요? 아, 여기에 아, 네.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한 번씩 하신 거죠? 네, 이제 진웅님이 아, 마지막 타임입니다. 네. 괜찮으세요, 건강은? 네. 아, 지금 촬영이 계속 되고 네,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아, 진행. 그렇군요. 최근 이제 좀 요즘은 오히려 일이 막 밀려가지고 갑자기 아, 그래요? 그래서- 일이 다 끝나는 시점이 아닌가요, 지금은? 아직 저는 한 1, 2주 정도 남았어요. 아, 뭔가 정산 이렇게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정산 같은 거는 제가 안 하는데 이제 좀 내년에 할 작업들 뭔가 좀 아. 개요들을 좀 다 보내놔야 되는 시기인데 아, 그렇구나. 이게 밀려서 네, 어쨌든 아니 연극 분야는 약간 다른가요? 일단 사실상 이제 지원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지원서는 다 끝났죠. 네. 지원서는 끝났고 무슨 뭐 이제 그 지역 좀 재단들이랑 하기로 한 작업들 이제 그들도 좀 이제 그들도 아무래도 좀 아르코 밑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들도 10월이나 이럴 때는 그런 걸 해야 되고 이제 지금 이 시기까지 이제 좀 자체 사업들 좀 정리하는 시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괜찮아요. 오히려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할 때가 더 괜찮으신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안 하면은 더 뭔가 이렇게 침잠하거나 좀 그렇게 네, 얼굴이 좀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맞아. 진웅님을 이렇게 이렇게 본 적이 없어서 그죠, 맞아. 네, 저희가 약간 그런 시간이 꽤 없었잖아요. 맞아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오늘은 괜찮아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함께 네. 기획한 이제 신나라의 신나라 맞아요. 마지막 날이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떠셨는지. 신나락이요. 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신나락이 약간 좀 어쨌든 결국 좀 실패를 밑거름 삼아 더 나아가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신나락 자체가 약간 좀 프로그램이 좀 실패한 감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제공한다 약간 뭐 이런 식의 입장을 좀 떠나서 우리 역시도 이 프로그램에 약간 좀 그 명과 암을 가지고 피드백할 수 있으면 또 이렇게 내년에 좀 다른 작업에 이렇게 좀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죠. 저희 네. 줌 회의했을 때 네. 1차적으로 토파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각 팀으로 나눠진 게 무슨 한 9월쯤이었을 거예요. 네. 9월쯤. 근데 이제 어쨌든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합쳐진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나 뭐 지영 선생님 작업이 뭔가 좀 비슷한 결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좀 합쳐진 것 같고 그러다가 뭔가 자꾸 쫓겼어요. 뭔가 이렇게 뭐 갑자기 프로그램 이름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좀 미봉책처럼 뭔가 그런 것들은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이 지금 신나락의 우리 유라 선생님까지 이렇게 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좀 같은가? 약간 뭐 요거를 조합하는 작업이 약간 좀 미진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이 프로그램이 뭔가 좀 방향성이 좀 애매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물론 선생님들의 지혜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갔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어쨌든 연초부터 이 작업을 했을 때 계속 생각했던 건 일종의 좀 실패 박람회였어요. 근데 이제 맞아요. 네. 기억나네요. 부스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히려 실패 박람회였고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여기서 좀 작업화를 될 수 있는 오히려 좀 작게나마 뭐 그렇게 좀 잘 박람하면 어떤 식으로 선정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선정해서 뭐 좀 진짜 다시 한번 고안해 볼 수 있는 종잣돈을 준다던가 근데 그 단계에서는 오히려 재단 측에서 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라고 좀 우려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비슷한 게 이제 지금도 진진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중간에도 입장이 왜 그렇게 좀 선회인지 잘 모르겠고 어느 순간 그러니까 좀 일관된 그랩이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고 재단 측에서도 그러면서
어쨌든 근데 그렇다고 뭐 그 지금 하고 있는 진진진의 모델이 제가 생각했던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진정한 의미의 실패 박람회였고 오히려 좀 일이 좀 커져도 좋으니까 카이스트 가면은 일종의 좀 실패한 연구 박람회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저희가 스텝처럼 일은 하지만 주도하지 않는 그냥 청년예술청이 그냥 막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 200명이면 갖고 와서 자기 실패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자의 방식으로. 누구는 뭐 팔기도 하고 누구는 동료를 모으기도 하고 누구는 퍼포먼스도 하고 이런 거를 사실 꿈꿨었는데요. 어쨌든 뭔가 지금은 뭔가 이렇게 뭔가 어떤 힐링 프로그램? 근데 힐링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막 이래서 약간 어쨌든 마지막을 앞둔 시점에서 약간 좀 이 좀 진행이 옳았나를 스스로 좀 반성하고 있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좀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포기했다라기보다는 제 삶의 다른 영역에 더 집중하느라고 그냥 끌려간 감이 있거든요. 약간 그래서 뭔가 오히려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시니컬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한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다 너무 이렇게 인격들이 좋으셔서 좀 이렇게 대놓고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사실 얼굴 붉히면서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서로가 우리 이거 약간 좀 왜 이런 방향으로 간지 모르겠어. 약간 결과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왜냐면 오히려 너무 자명해서 너무 애매했다는 게 자명해서 약간 그런 상태라고 좀 보고 오히려 이제 마지막 지금 이 시점이라도 좀 잘 생각을 하면 좋겠다. 우리끼리 뭔가 추억 미화를 하고 끝내기보다는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굳이 얼굴을 붉히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은 또 하고요. 한편으로 하고 있어요. 약간 좀 모순적인 얘기인데 좀 수정돼서 나간 이 방향도 어떤 결로 나간지는 알겠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 거버넌스 전체? 이 시나라.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수정돼서 약간 그때 좀 즉흥적으로 좀 나가진 감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의 지향성도 있는 것 같아서 뭐 얼굴을 뭐 붉히면서 뭐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다. 왜냐면 결국은 뭐 이렇게 뭐랄까 처음에 어떤 한 안이 있었고 그거를 수행하는 결과에서 바뀐 것도 아니고 결국은 뭔가 몇 명의 이야기가 모이면서 좀 새롭게 이제 새로운 알파 프라임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뭐 얼굴을 붉히고 뭐 이런 식의 피드백은 아니었어도 좋은데 뭔가 우리가 정말 어쨌든 그럼 이 새로운 알파 프라임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 뭔가 좀 이 방향은 명확했나? 라는 거 그리고 뭐가 잘 달성됐나?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저는 국고를 쓴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거버넌스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버넌스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버넌스의 어떤 좀 가능성, 뭐 기회 이런 거를 또 쓴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렇다고 뭐 우리가 필요 이상의 자기 출혈을 해서 무슨 뭐 거버넌스의 뭐 불씨를 살려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과연 뭐 정말 좀 신의성실하게 좀 했나? 약간 이거에 대해서는 뭐랄까 좀 각자가 저를 포함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약간 그런 면에서 약간 저는 좀 그냥 개인적인 반성으로 약간 좀 부끄럽게 돈 받은 느낌이 있다. 라는 좀 생각이 좀 있어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얼굴 붉힌다는 표현?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는 것들? 그리고 진웅님이 어느 시점에서 그러니까 약간 포기라는 어떤 동기? 포기를 작동하게 한 어떤 동기? 그러니까 그런 진웅님의 개인적인 어떤 이유와 그리고 거버넌스 자체의 어떤 그 분화? 그거를 하나씩 꼽으신다면 혹시 그러니까 이렇다 그러니까 명백히 되게 점적인 시간이 아니더라도 뭐그 즈음에서 이게 약간 이렇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걸 꼽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계기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기는 없는데 뭔가 어쨌든 기억을 좀 덮어보면 그 언젠가 모여서 이제 처음에 뭔가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가성비 떨어지는 회의들을 좀 했고 뭔가 했고 그리고 7월 어느 시점에 그 오픈 파티를 했고 그러니까 그 오픈 파티까지 가는 시점이 그러니까 시간이 아마 한두 달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8월부터 뭔가를 좀 이제 하는데 그런 8월부터 이제 오늘이 11월 말 12월인데 네. 프로그램들이 적어도 한 10월에 시작을 해야 되고 오히려 뭔가 그 좀 그러니까 8월까지는 그 포문을 위해 달려왔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또 뭔가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제 그 다 막 모여서 뭘 할 어떤 그런 방향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각자 프로젝트를 뭔가 꾸미는 식으로 뭔가 그건 일종의 좀 오히려 역량 부족이죠. 왜냐면은 6명을 계속 일정한 시간에 모을 수 있는 유인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프로젝트식으로라도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시간이 좀 짧았달까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시간이 짧았고 그리고 뭔가 어떤 뭐 프로젝트의 뭔가 어떤 완성도 무슨 어떤 뭐 구체적인 기획안을 얘기하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좀 그 거버넌스 구성원들의 좀 선의에 기댄 측면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회의를 하고 회의비 뭐 10만 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뛰어난 수단이지만 이렇게 뛰어난 돈벌이지만 네네네. 예를 들어서 어떤 좀 생산성 있는 뭐 기획서를 써서 한 번 회의에 참석하고 피드백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10만 원이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형식적인 시간들이 뭔가 좀 지나간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는. 뭔가 또 8월부터 프로그램들이 시작하는 뭐 10월까지 그렇게 짧은 시간은 또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정작 좀 근데 이제 또 시간은 좀 자꾸 다가오게 되고 원래 사람이란 게 좀 그런 측면이 있다 보거든요.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유인이 확실하지 않으면 뭔가 좀 안 움직이게 된달까요? 그러면서 또 한 8월 막 9월 이럴 때는 또 예술가들이 좀 각자 작업에 좀 바쁜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뭔가 하긴 해야 돼. 막 이러니까 이제 뭔가 좀 쫓기듯이 뭔가 프로젝트들이 뭔가 시작된 것 같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어떤 뭐 목적도 좀 희미해진 것 같고 뭔가 그 목적이 희미하니까 뭔가 효과도 좀 희미한 것 같고 뭐 이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좀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할 말 없는 바쁜 시기 바쁜 시기고 저는 사실 그게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필 또 이제 7월 그 포문 때 제 공연이 너무 딱 정확히 겹쳐버린 거예요. 저희 겹쳐버려서 약간 이제 오히려 이제 그거를 좀 삐끗하니까 또 이제 다시 이제 복구하는데 또 한 2, 3주 걸리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오히려 개별 프로젝트화 돼 있고 네네네. 약간 뭐 이런 것들. 이 시기를 가성비가 떨어진다와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음. 두 가지의 의견이 제가 생각했을 때 모순되는 어. 꼭 이 시기만을 가리킨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면이 가성비가 떨어졌고 어떤 면에서 이제 시간이 부족하셨는지가 맞아. 약간 두 궁금해요. 개가 되게 모순적인 표현 같은데 하나의 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결국 뭔가 기준상으로는 2시간에 얼마를 받는 어떤 회의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그게 또 상당히 많은 게 또 줌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정작 사실은 좀 제대로 좀 시간을 채운 것도 사실 그럴싸한 내용이 나온 회의도 제 생각엔 거의 없다.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없는 게 그렇다고 시간을 채웠어도 별 얘기를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각자 뭔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좀 그 시간을 채울 만큼은 없었거든요. 그 와중에서 뭐 사실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모여서 뭘 생산했어도 사실은 뭐 그런 영역의 것은 아니니까요. 기획이라는 거는. 그런 면에서 뭔가 그 준비 단계가 잘 좀 작동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뭐 나름 거기에 투입된 물론 그렇게 저를 비롯한 참여자들이 반응한 것도 있겠지만 뭔가 나름 투입된 어떤 자원에 비해 혹은 반대로 그 기간에 비해 뭔가 너무 이렇게 뭔가 생산하지 않는 회의와 시간이 아니었나. 약간 또 그러니까 또 돌아와서 또 시간의 부족이라고 뭔가 준비의 부족이라고 뭔가 스스로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가장 뭐
우리가 이거 역시도 어쨌든 그 폼은 관계 맺기에 또 한 영역의 신나락을 넣은 거니까 실제로 뭐 관계를 맺고 뭔가 이렇게 같이 진짜 플레이어로 있어보는 그런 역할을 저는 유라 선생님한테 좀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지난 회의에서 이렇게 좀 고백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냥 차라리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술이라도 한번 먹는 게 나았으려나? 그 뭐랄까 제가 정작 무슨 뭐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공유해서 그게 뭐 실패든 어떤 개인사든 뭐 상관없이 이야기를 공유해서 여기서 시너지를 일으키겠다 혹은 얻어가겠다 라는 생각이 스스로 비춰봤을 때 거의 없었더라고요. 거의 없으니까 사실은 뭔가 이렇게 와야 되니까 진행을 하니까 있긴 있어도 이렇게 별로 또 형식적으로 뭔가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별로 이렇게 그게 뭔가 이렇게 진정성이 없으니까 시너지를 별로 일으키지 못하는 정작 진행하는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만남을 여기서 하고 가겠는가 이게 굉장히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됐다 스스로부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뭐랄까 유라 선생님은 뭐 이렇게 뭐 어디 뭐 또 뭐 연출회 뭐 또 보러 가고 추천 공연도 보러 가고 어디 전시도 보러 가고 이렇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오히려 어떤 뭐 프로그램을 기획하지 않아도 앞에 서지 않아도 이런 게 훨씬 좋은 네트워킹이 아닐까 뭐 이런 좀 반성을 좀 했었어요. 솔직히 왜냐면 저희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또 지영 선생님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는 뭔가 한 주 한 주를 좀 때우는 느낌이라는 반성이 왜냐면 지금 오히려 마지막이니까 좀 오히려 위약적으로 좀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잘못됐다. 근데 오히려 그런 그 매주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오히려 그냥 유라 선생님처럼 그냥 잘 어울렸으면 어떨까? 뭐 전시도 좀 가고 뭣도 하고 그렇게 그냥 6번의 정말 쓸데없는 모임이었으면 차라리 뭐 낫지 않았을까? 근데 뭐 그런 알맹이는 없는데 무슨 뭐 멘토의 특강이 어떠네, 뭐가 어떠네, 뭐 소그룹이 어떠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뭔가 좀 마음이 안 모이게 하는 어떤 껍데기, 힘을 빠지게 하는 껍데기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오히려 들어요. 그러니까 진흥 스님이 포문 파티 때 어쨌든 공연이랑 겹쳐서 그 어떤 공동체 흐름에 이제 못 따라가는 어떤 그 삐끗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이제 원활히 작동하기에 혹시 환경이 뭔가 부족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없다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원활히 작동 그런 개념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사실은 그냥 포문하면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또 1, 2주 있다가 뭐 밥 먹고 다시 시작했지만 그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그 사이에 그런 건 있었겠죠. 무슨 예를 들어서 그 어쨌든 포문 행사와 포문 막바지 준비에 어떤 그 시간들을 같이 하면서 나머지들의 어떤 좀 결집된 분위기 뭐 그거야 그냥 그들의 친소 관계일 뿐이고 제가 뭔가를 못할 이유는 전혀 되지 않거든요. 뭐 그래서 뭐 전혀 그런 건 지장은 안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제 그냥 그리고 나서 뭔가 이렇게 이제 어떤 프로젝트로 넘어가지는 뭔가 이렇게 좀 그 팔로우가 약간 좀 물음표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각자의 프로젝트처럼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포문까지도 뭔가 그거는 뭐 재단이나 다 해서 뭔가 또 한 마음으로 하나로 좀 진행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포문 끝나고 나서는 뭔가 재단도 놓은 느낌. 그래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몇 개 프로젝트 정도로 모아질 것 같군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좀 된 느낌인 거예요. 뭔가 포문 때까지는 오히려 뭔가 그래서 가치가 무엇이냐, 뭐가 뭐냐, 뭐 되게 열심히 좀 싸워왔던 것 같은데 오히려 좀 포문 끝나고 나서는 실제로 어떤 시간적인 혹은 결과적인 좀 압박을 좀 받았다고 느껴졌달까? 그래서 뭔가 쑥 흘러간 느낌. 뭐 약간 이런 거가 있었던 거지. 뭐랄까 뭐 제가 뭘 못하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이제 조금 더 과거로 가서 진웅님은 거버넌스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혹시 뭐였나요? 저는
예술인들이 여기를 모여서 그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뭔가 좀 여론을 형성해서 어떤 좀 다른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좀 공신력을 확보하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예술청이라고 하는 예술청 혹은 청년예술청이라고 하는 이름, 이런 좀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정책이나 뭐 우리 사회에서 뭐 청년들의 얘기를 듣는다, 예술가들의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도식행위적인 뭐 개인의 뭐 소원 수리 정도, 뭐 명분 정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모이면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청년예술청의 이름으로 뭔가 오히려 뭐 서울시청에 뭔가 발신한다던가 뭐 지역에 발신한다던가 이러면 저는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뭔가 자신들의 삶과 지속 가능한 예술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좀 모일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었달까요. 오히려 그런 거를 하고 싶었어서 그래서 뭐 잘 나가진 않지만 무슨 올해는 뭐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이런 데도 참가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가보면서 오히려 청년예술청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좀 예술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정책들이 혹은 어떤 사업들이 들어오면 자신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얘기하고 그거를 또 관련 기관에 요구하고 뭐 이런 뭔가 모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온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좀 청년예술청은 이런 식으로 작동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말을 이어가 보면 참 일종의 좀 협회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예술도 협회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어떤 그런 협회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모으고 그걸 좀 구체화하는 사역들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협회라는 게 있고 그냥 모인다고 자연스럽게 그게 무슨 응집된 메시지가 돼서 발신되지 않는다랄까? 근데 예술가들이 그렇게 모여서 뭐 단일한 메시지를 잘 유사 이래 잘 만들지도 않고 또 만드는 뭔가 이렇게 그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기관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청년예술청.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해서 또 모이는 건 모이는 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되는 건데 모여서 뭔가 이렇게 좀 그거를 구체화된 어떤 결론이나 이야기로 만드는 되는 어떤 좀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런 뭔가 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주면 되잖아요. 청년예술청은 돈을 줄 수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좀 그런 걸 하면 좀 예술가들의 좀 삶이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오히려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데는 그들 사이에 어떤 좀 뭐랄까 어떤 매력, 인력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인 것 같고 이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는 요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뭐 약간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다. 그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이제 우연적으로 하게 됐었잖아요. 뭐 진웅님의 이제 커리어적인 어떤 이야기나 뭐 그런 되게 흥미롭게 들었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를테면 어떤 선언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냥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 또한 되게 흥미롭게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의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예술 활동이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를테면 저는 그냥 흐름대로 여기까지 온 느낌이 스스로 되게 강하게 들거든요. 근데 진웅님은 이렇게 사실 지원 사업 뭐 하나하나의 지원 사업과 이제 거기에선 이제 정말 어떤 마침표를 하나 찍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언어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되게 생각과 결정과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 혹은 시기인가? 혹은 아니면 환경인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저는 약간 들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가장 재밌어하는 화두고요. 오늘 선생님 하시는 이제 무용도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지만 연극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연극, 영화 뭐 이쪽은
조금 더 시장이랑 더 겹쳐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걸 연극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이제 우리가 예술로서 연극이라고 호명하는 약간 또 영역은 또 다른 거라고 봐요. 달라야 된다라고도 보고요. 물론 이제 뭐 그런 여기에 그런 붙는 수많은 이견들이 있다면 그거는 그 이견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말씀 다 옳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뭐 1,000만 관객을 동원할 수 있다. 뭐 연극으로 따지면 뭐 10,000명,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시장에서 뭔가 확보된 어떤 티켓 대중성으로 그 각자의 그 존재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연극은 그렇게 존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영역은 이제 오히려 그 기초예술 지원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근데 또 이제 그거의 조건은 저는 좀 이제 대중이 이런 좀 서사 예술, 서사를 표현하는 예술에 돈을 쓰는 것은 일종의 좀 익숙한 코드에 돈을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익숙한 코드라고 하면 우리 쪽의 영역에서 말하면 일종의 좀 드라마죠. 어떤 매력적인 이야기를 가진 약간 이런 거. 그런데 이제 항상 뭐랄까 어떤 그 드라마라는 혹은 주된 어떤 표현 방식은 항상 주된 표현 방식은 굉장히 좀 뭔가 절대 다수의 그 적당한 만족을 보장하지만 뭔가 가장 어떤 좀 사회에 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정말 첨예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감히 이렇게 다뤄낼 수는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좀 더 오히려 어떤 좀 변방의 예술들 혹은 첨단의 예술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뭔가 뭐 예술의 어떤 다양성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뭔가 그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기초예술의 그 지원금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의 연극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확장될 수 있을까? 연극의 힘이 그냥 사회에 어떤 유의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좀 계속해서 안전하고 좀 뭔가 발전 가능한 형태로 존속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예술이 특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극이나 영화 이런 것들이 그냥 대중에게 어떤 좀 그 즐길 수 있는 여가의 셀렉션을 주는 장르로 남아 있는 게 좀 슬퍼요.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저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영화나 TV 드라마를 했을 거고 아예 영화나 TV 드라마보다 훨씬 더 돈을 쉽게 버는 다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돈을 벌지 않고 그런 식으로 영화 드라마를 하지 않고 연극을 선택했다면 이 예술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기존의 방식과는 좀 다른 식의 어떤 방식으로 형식으로 작동하는 예술적인 어떤 그 성취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걸 되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날의 예술들도 그렇지만 그 소위 그 우리가 뭐 그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한 20세기까지 많은 식의 예술은 소위 뭔가를 뭔가 묘사하는, 뭔가 재현하는, 뭐 미메시스를 무슨 지향하면서 예술이 발전해 왔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뭐 포스트 미메시스가 어쩌고 저쩌고 그 말들은 복잡해서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 느낌은 뭔지는 알겠어요. 느낌은 뭔지는 알겠어서 오늘날에는 분명히 뭔가 그 인류의 역사가 계속 발전해 오면서 그런 식의 어떤 예술적 어떤 결과를 이뤄냈다면 그것도 다 이미 100년, 200년 전 얘기라면 오늘날은 100년, 200년이 지난 만큼 분명히 다른 방식의 예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전히 100년, 200년 전의 방식으로 그게 가장 사람들이 익숙하니까 그거를 자꾸 팔아먹는 행위 말고 뭔가 발견하는 행위 이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적이어서 그 조금씩은 감이 잡히고 실제화도 되고 있지만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 얘기를 심지어 예술계 안에서도 뭐 다들 다른 식으로 하고 있지만 서로 잘 못 알아들어요. 서로 자기들이 최고라는 뭐 그냥 그런 정도? 그냥 그런 곳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투쟁하는데 결국 점점 나이가 들면서 쉬운 선택을 하는 쪽으로 제가 늙어갈지 아니면 점점 더 남들과 동화되지 않는 혼자만의 길을 가다가 말라 죽을지는 모르겠어요. 좀 그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작가이자 연출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 결국은 좀 이렇게
이런 식의 방향을 좀 연극에서 좀 해보려면 그 기존의 좀 작가라는 아이덴티티는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사 예술에서 글 쓰는 것은 너무 기존의 방식이니까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건. 그런데 저는 이야기를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스스로의 존재부터 뭔가 모순인 거예요. 뭔가 지향은 이런 건데 또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뭐 이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좀 고통받고 있는 네,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조금은 뭐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나마 뭐 이렇게 후배들이 보기에는 좀 어느 정도 예술계의 수혜를 받으면서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 역시도 이제는 좀 결과로 입증해야 될 때를 뭔가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진웅님의 필드에서 이제 결과로 입증해야 함은 그 좋은 작품으로서의 박수 받음인가요? 아니면 정말 뭐 티켓팅이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죠. 절대적인 필요 없죠. 네네네. 좋은 작품. 작품으로서의 네. 박수 받음인가요? 그렇죠. 그 좋은 작품, 그런 좋은 작품은 근데 뭔가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제 주장에 따르면 어떤 좀 성공적인 형식 실험. 근데 좋은 작품이라고 해도 너무 넓잖아요. 네네네. 감동을 주고 막 따뜻하게 하고 막 네네네. 이런 거 역시 좋은 작품이지만 제가 지향하는 좋은 작품은 또 그런 쪽은 아니고 어떤 뭔가 어쨌든 이 2025년에 맞는 어쨌든 이 시기의 시대 정신과 맞는 어떤 형식 이거 같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내주셔서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